오늘이 2014년 9월 3일입니다. 달력을 아직 바꿔 달기 안 하네. 달력부터 바꿔 달고 일을 하자. 8월 달에 그 달력을 오늘이 벌써 3일이나 됐는데 교체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달력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했어요. 달력을 교체하였으니 이제부터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가 눈을 어지럽게 하네. 모기는 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 잡았고, 모기는 잡았고, 파리는 잡기 어려워. 파리채도 가져와야 되나? 하여튼 그랬죠. 오늘이 그 2014년 9월 3일 봄나라 책읽기를 몇 번 읽었는지 한 서너 번 읽었을까?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14권을 모두 낭독으로 읽은 거라면 서너 번 읽었을 걸로 보여지고, 묵독으로 그래서 한 서너 번 읽었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딱 어디다 표시를 딱딱 해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LJH 방송국에 계속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방송에 그 파일을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처음 읽는다 치고 봄나라 책을 처음 읽는다 치고 1, 그 다음에 봄나라 책 봄, 그 다음에 1권에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 이름을 방송 파일명을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14권은 1, 봄, 14, 1, 4, 8, 148까지 했죠. 어제 저녁에 마지막 낭독 프로그램에 음성 파일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트림 LJH 방송에서 그 방송의 파일명도 봄 11 이렇게 나가겠죠. 오늘 파일은 명칭이 그렇게 나갑니다. 늘봄의 생활이에요. 늘봄의 생활. 이 책이 이 책을 구입한 지는 2009년 9월 달에 구입했죠. 그동안 아마 이 책은 한 20번 읽었겠죠. 1권만을 하면. 그런데도 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루어낸 인류 문명의 진보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활용해서 생각을 이용해서 생각에 의해서 물질 개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질 개벽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물질 개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 개벽의 바탕 위에서 이제 정신 개벽의 때가 도래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은 생각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각이 그 운해의 감각이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더 그런 정신 개벽을 이루어내면 어마어마한 그 정신 의식의 그 진보 발전 지평이 확장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봄나라 책읽기는 그런 의식의 향상을 위한 감각 개발이죠. 감각 개발을 통해서 생각을 마음대로 보고 생각을 부여 쓸 수 있는 것.
야, 너무 그 서론이 길다. 책부터 읽어라. 책 읽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던 말들 벌써 5분이 갔잖아. 늘봄의 생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원화 유정날, 돌아봄, 바라봄, 늘봄, 태양을 유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위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원화 유종렬, 돌아봄은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깨안음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 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 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이 책은 2009년 9월 1일 산 거네. 그때 전화번호는 010-229-3337이었던 모양인데 전화번호도 그때로부터 몇 번 바꿨지. 그 다음에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읽어두기. 지금까지 우리는 좌뇌본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좌뇌본위의 삶이란 생각을 위주로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위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과학기술 만능의 사회로 치우친 인간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좌뇌본위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우뇌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뇌가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외면과 아울러 내면도 중시되고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중시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시되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도 중시하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과 세상이 탄생될 것입니다. 문제는 좌뇌본위로 치우친 인간을 어떻게 해야 우뇌를 개발시켜 좌우가 합작이 되고 음량이 조화로운 한 쌍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인 것입니다. 좌뇌가 시간의 형식이라면 우뇌는 공간의 형식입니다. 좌뇌가 분석적이라면 우뇌는 종합적입니다. 좌뇌가 외형적이고 남성적이라면 우뇌는 내형적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개발을 미루어 온 우뇌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우뇌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한한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영혼의 시간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 책은 읽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차례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본심을 지키며 살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침묵과 소리,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의식의 진화 제3의 눈. 기분과 느낌과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던 언행을 의식화하는 연습부터 합시다. 유관과 심한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위로받고 재미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아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 오직 한 길이 있을 뿐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그리운 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홀로 서기. 생각의 노예는 물질의 노예이기도 하다. 해가 뜨면 생각의 별들은 사라진다.
여기서 29라고 쓰여진 그리운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는 19여야 되는데 잘못 인쇄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볼 때 내가 글을 쓸 때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교정을 보아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3.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 운동. 개혁의 대상은 내가 자기 자신이다.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마음 비우기. 나를 찾아가는 여행.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의 혁명, 개념 정리, 생각의 주인으로 제대로 하며 살자. 대자유인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오늘도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놓친 자기, 다시 잡기. 떠돌이별이 자기를 잡으면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 신봉사가 눈을 뜨면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오늘도 걷는다. 얼굴 없는 님. 세 가지 알아차리기. 제3의 길.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세 가지 길.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고 보니 회전목마 대아와 소와 소승과 제자 기륭하복.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가? 손님맞이 영성의 시대.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객관적인 안목.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봄이 온 사람은 내공과 외공, 새인간, 새세상. 봄이란 무엇인가? 봄의 3단계. 절대의경지, 삶의 진실, 여유주를 얻기 위해 사랑의 완성, 봄의 유대한 능력, 대도 정법의 주인이 되자.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가? 깨달음의 체험. 대몽에서 대각하는 것이 대도이다. 이 마음을 부리고 쓰는 능력. 한 생각 돌리기.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각오. 꿈보다 해몽. 평등과 차별. 인생을 운전한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돌아봄의 여정, 바라봄의 여정.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대기, 대용, 자유자재한 경지, 본태양. 대야는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일순의자. 도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봄의 진정한 의미. 합일. 부정과 긍정, 분열. 그대가 꿈을 깨는 그날까지 잘 보아주세요. 법도둑이 되십시오. 늘 봄이라야 예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깨달음 백척간도 진일보. 시간과 공간 어리 빠지면 얼간이입니다. 건강의 비결 뒤집기 한판승.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진정한 사랑 도통의 경로. 봄둘 봄나들이. 원화 유종열님 속에 새로 오신 봄님들에게 단독 면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봄나라 수련회 안내, 봄나라 체험기, 봄나라 센터 안내. 봄 하나 늘 봄의 생활. 봄일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성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성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던 짓이라 한동안 노력을 하여야 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야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당장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아무 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주시할 수 있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외로울 때나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돌아보지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아예 보려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나쁜 느낌까지도 모조리 다 보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 속에 처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남이 쓴 책에서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심리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의식을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식의 성장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며 사는 길로 들어서면 당신은 성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장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봄니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든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종교니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못 잡았는 것 같은데. 방송국인데 불을 더 환하게 켜놓고 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라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일 따름이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유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개혁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은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파리가 움직이는 거, 파리가 눈에 보여. 근데 그 파리를 보고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또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감각개발 훈련이죠. 파리를 보면서 내 목소리 말하는 것도 동시에 듣는 거죠. 내 표정도 보고. 파리를 보고 저걸 잡을 것인가 파리채를 들 것인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알아차렸어. 돌렸어. 그래서 왼손을 잡고 파리를 잡기로 딱 잡았어. 잡은 것 같아. 파리를 보고 파리 움직임에 동선을 파악하고 잡겠다고 마음먹고 몸을 움직였어 딱 잡았어. 이렇게 그 감각이 알아차리는 거. 내 몸 동작을 알아차리고 표정을 알아차리고 말소리 파리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풍기를 돌렸어. 파리 한 마리가 내 몸을 지금 덥게 만드는 거죠. 봄삼 고도까지도 사랑하자.
고독 앞에 강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아이 때는 심심해서 못 살고 어른이 되어서 또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고독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고독이란 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이란 놈의 힘을 부추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면 내면하거나 문전박대하지 말고 맞아들이고 봐주어야 한다. 눈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은 도적처럼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는 놈이므로 일단 들키면 맥을 쓰지 못한다. 그 작은 놈도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놈이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까지 해주면 금방 수그러진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고독을 비롯하여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멸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이치가 생물이 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이 오고 꿈을 꾸게 된다. 고독에 사로잡히면 고독이란 놈이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꿈의 세계가 벌어진다. 고독감에 일단 사로잡히면 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꿈에 빠졌기 때문이지. 꿈꾸고 눈뜨고 꾸는 꿈이지. 고독을 미워한 대가를 꿈을 통해 치르는 것이지. 일종의 형벌인 셈이지. 미워하면 우주의 진실이 아니기에 거짓의 세계에 빠뜨리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야 미워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미워하지 않으면 몽땅 사랑이다. 미움은 거짓이고 꿈이고 환상이다. 꿈과 환상과 거짓만 사라지면 그대로 진실이요 사랑이다. 본래 사람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심자리는 말하자면 텅 비고 밝으며 무한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독하지 않는 존재다. 고독이란 꿈속의 거짓 존재이다. 사랑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꿈속에서 하는 말이다. 꿈을 깨고 보면 거기에 고독이란 놈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허. 환영까지 해주면 금방 수그러진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고독을 비롯하여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멸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이치가 생물이 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이 오고 꿈을 꾸게 된다. 고독에 사로잡히면 고독이라는 놈이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꿈의 세계가 벌어진다. 고독감에 일단 사로잡히면 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꿈에 빠졌기 때문이지. 눈 뜨고 꾸는 꿈이지. 고독을 미워한 대가를 꿈을 통해 치르는 것이지. 일종의 형벌인 셈이지. 미워하면 우주의 진실이 아니기에 거짓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야 미워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미워하지 않으면 몽땅 사랑이다. 미움은 거짓이고 꿈이고 환상이다. 꿈과 환상과 거짓만 사라지면 그대로 진실이요 사랑이다. 본래 사람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심 자리는 말하자면 텅 비고 밝으며 무한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독하지 않은 상태다. 고독이란 꿈속의 거짓 존재이다. 사람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꿈속에서 하는 말이다. 꿈을 깨고 보면 거기에 고독이란 놈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에 빠지고 꿈을 꾸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는지 심심한 놈이 찾아오든지 환영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Welcome to 제휴 이렇게 하나? 저희 여기 오는 거 하나? 환영한다. 한눈 파는 사이에 번개같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대단히 힘이 든다. 꿈을 깨기가 용이하지 않다. 완전히 깬 자, 깨달은 자가 되면 친구도 필요 없어진다. 그러므로 친구에 매이지 않아 자유롭다.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경지다.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먹으며 한 덩어리다. 부자 장자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재벌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의 주인공이지. 고독이 좋은 화두이다.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잠이 밀려올 때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눈을 팔면 고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잠이 오는 줄 꿈을 꾸는 줄 알아야 깨어 있는 것이다. 올 때 오는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알아야 주인이다. 손님이 내 집에 오고 가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주인이다. 그렇게 깨어 살다 보면 자리가 잡혀서 오는 놈도 가는 놈도 없어지게 된다. 나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한대하게 컸기 때문이다. 모라일체 주객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오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이 이때 없고 공간이 이때 없는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고독이란 놈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작은 놈이 말이다. 고맙다 고독.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하물며 미물 곤충까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집안에서 쓰는 침대, 이불, 신발, 옷까지도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에게도 이따금 수고한다고 속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주인된 도리이다. 그것이 바로 고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범사 본심을 지키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심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본심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므로 본심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본심은 나의 본심이니 너의 본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 공통된 바탕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심으로 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심이 있을 뿐이다. 본심은 블랙홀과 같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물질이나 의식이나 시간, 공간도 본심이 반로되면 모두 사라진다. 오직 본심의 해구산 속의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일단 한번 본심이 반로되면 블랙홀의 기능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하여 본심 이외에는 실로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이상 따위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에는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이 비치듯 우리 눈은 현재 여기의 모습을 비로소 정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눈이 떠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본심이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 알지만 본심을 느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 본심을 느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온몸의 감각이 열리고 입고 의지도 열리게 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감각적으로 삶을 의미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뜻이기도 하다. 본심은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심은 나래가 활짝 펴진 가운데 살면 구차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무한대한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하늘은 우리들 한 사람의 숨은 생각은 물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안다. 하늘은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를 리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는 말도 된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하여 구경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경하는 나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당당하기 짝이 없다. 진실하면 강하고 강한 것은 진실하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이 내면적인 힘보다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을 공격하려야 공격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면적인 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이 무한대함을 잊지 않고 그것과 항상 통하고 산다는 말이다. 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장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본심을 떠나 행복과 평안은 없다. 잔머리가 쉬어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을 때 본심을 느낄 수 있고 본심을 알게 되어야 지키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생각이 움직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본모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리는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의 만족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이름을 알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이 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잡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을 잡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잡아야지 미래의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아니다. 행복은 무아지경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헛것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 고집이 있는 한 그러한 착각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에고가 보이지 않고 에고가 머물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행복이라는 관념도 없다. 또한 불행이라는 관념도 없다.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천지간에 나홀로 존재하게 되어야 이름하여 참 행복이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일심으로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여야 광대무량한 무심의 터전이 닦여진다. 놀 때 노는데 빠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는데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으로 되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된다. 일심은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심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무심의 경지란 깨달음조차도 없는 정멸의 경지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조건이 없이 항상 행복한 삶 말이다. 법육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남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우리 의식의 눈은 판단, 평가, 심판하기가 일수이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기라고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판단의 오류가 없는 듯이 남들을 심판하고 단정한다. 마치 자기는 항상 바르고 틀림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으로 우습다.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단정을 짓는 꼬락서니는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의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삶의 진부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각, 분별지를 통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저 사람은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간사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해서 끝나지 않고 저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까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잠은 자다 봐요. 그 까닭을 발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동시키면 연구심이 증가하고 통찰력이 개발되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질 것이다.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 된다. 남을 심판하는 길을 걷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길에는 사랑과 조화와 평화가 넘친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연구력이 깊어지면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넘칠 것이며 두뇌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요하고 한가로울 것이다. 분석과 심판의 길 대신 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눈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발로인 셈이다. 봄칠 침묵과 소리, 선의 공안 중에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느냐가 있다. 말을 바꾸면 침묵의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될 것이다. 침묵을 바다라고 하면 소리는 파도와 같다. 침묵을 본질이라고 하면 소리는 현상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고 소리는 보이는 외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바다의 표면만 본다. 육안으로는 피상적인 외면적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남이 엄연히 대립된다. 상대 세계다. 그러므로 내면을 보려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아야 한다. 보는 나를 되돌아보면 보는 나가 거기에 없고 또한 보이는 대상도 따로 없어 주객이 혼연일체가 된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절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침묵 고요를 떠나 소리가 없고 소리 가운데 침묵이 있게 된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고 꺼지는 법이 없다.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침묵은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 육사의 광해라는 19절이 생각난다. 심한으로 내면을 관조하여 상대가 무너지고 절대가 되어야 비로소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기에 침묵을 에고의 부재, 에고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에고는 즉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에고는 다시금 사라진다. 에고는 생각을 통해 목숨을 이어간다. 한 시간 공부하기 좀 힘들구나. 어디 침묵은 무아이고 진아이고 대야이다. 심한으로 침묵을 보아야 하고 항상 침묵이 내재되고 자증되어야 어떠한 생각이나 소리에도 끌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침묵이 지켜진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양극단의 조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도 감히 침묵을 깨뜨릴 수 없게 된다. 이때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와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심리적으로 춥고 배고픈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다. 육안만으로 보이는 세계는 외피의 세계인지라 가난과 굶주림을 명티 어렵다. 마음의 눈으로 안과 밖을 다 보아야 등 뜨시고 배부르다. 안과 밖을 몽땅 다 보아야 아름답고 선명하며 신비롭기 짝이 없는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평면의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리지만 깊은 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끝없이 고요하고 아늑하다. 겉으로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으니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
겉으로는 끝없이 물결치는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 참으로 오묘하다. 몸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처구니 없다. 항상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항상 맑아야 좋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하늘이 흐려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인상을 쓰고 입방안을 찌으면서 하늘을 꾸짖는 것이 사람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날씨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것은 자연의 소관이다. 사람은 묵묵히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날씨를 심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추한 것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거부감을 느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쪽의 세상을 고집하며 나머지 반쪽의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부하고 저항하며 괴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항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때 보는 자기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있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은연중 믿고 산다. 그것이 바로 에고다. 에고가 자리잡는 순간 주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에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좋아하고 실패, 패배는 죽어도 싫어한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것만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모두 에고를 인정하고 에고를 믿음으로써 에고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한 세상 사는데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을 수 있으랴. 어찌 볼상 사나운 시끄러움 한 번 없이 무사 고요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좁은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성공과 실패,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아니다. 실패 앞에 실패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실패를 수용하면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니다. 시끄러움에 처해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가운데도 고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패가 두렵고 시끄러움이 두려워 아예 생각을 기피하거나 도피행각을 벌인다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이름을 오늘은 이렇게 적는다고 했지. 남발을 먼저 넣고 오늘은 범나라 책 14권의 첫 번째니까 이를 넣고 그 다음에 한글로 봄을 넣고 봄을 넣고 그 다음에 1권에
첫 번째니까 11 1봄 11 요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제목이 아주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지고 나는 이제 잘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이걸 또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